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예, BHI라는 종목이 지금 시간에서 하한가가 가고 있는데요. 이유를 보니까 예, 뭐 파생 상품 거래 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156억, 자기 자본대기 24%니까 적은 비율이 아니죠. 그러면서 지금 주가 자체는 시간에서 지금 하한가가 가고 있는데요. 요거 한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내일장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전략을 세우기 전에 여러분들, 자, 이러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여러분 주식을 매매하다 보시면, 자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여기서 볼까요? 올라가다 이렇게 조정이 돼요. 자, 올라가다 조정이 됐을 때, 올라가다 조정이 됐을 때 우리는 당연히 고민이 생기죠. 주가 올라가다 조정이 되면 고민이 생겨. 어떤 고민이 생겨? 첫 번째, 아, 이거를 매도를 하고 수익 실현을 해야 되나?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볼까? 이러한 고민이 생겨. 그래서 우리가 고민 끝에 매도하면 주가는 올라가고, 이런 데서 갈 것 같아서 홀딩을 해버린 주가는 여지없이 내려가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냐면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이 기준을 몰라서 그래요. 이 기준만 잡고 나면 이런 실수 여러분 절대 안 하실 거예요. 자, 이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장대 양봉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 장대 양봉의 고점을 이렇게 그시고 양봉의 절반, 또 여기에 절반을 그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1번, 2번, 3번이라고 하시면 보통 1번, 2번, 3번 모두 급반등이 굉장히 잘 나와요. 여기도 보시면 주가 자체가 이렇게 하나의 봉을 완성했잖아요. 그럼 어때요? 2번에서 반등. 그쵸? 여기도 보시면 뭐 3번에서 반등. 하지만 3번을 이탈하게 되면 주가 자체가 중요한 게,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봉이잖아요. 연속적인 봉인데 뭐 반등이 나와요. 그쵸? 그런데 3번을 이탈하게 되잖아요. 여기 같은 게 하나의 봉이잖아요. 3번을 이탈하게 되면 주가 자체는 급락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다 이렇게 조정이 됐을 때 주가의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주가의 위치가 1번, 2번, 3번 안에 있으면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보죠. 네, 하지만 3번을 이탈했다 그러면 수익이시면 익절, 손실이시면 손절하시고 여러분들 빨리 다른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이거 내일장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이 종목은 이번 달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가 저항이 됐죠. 이 부분이 최근에 주가의 흐름은 좋아. 이 부분이 이 저항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대략적으로. 그쵸? 예. 그러니까 주가를 종목을 이제 사실 때 여러분들 이런 부분도 보셔야 돼. 이렇게 이 선을 긋는 게 굉장히,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돌파 못했네. 이번에 돌파를 할지 하고 살 수도 있겠죠. 여기를 어느 정도 돌파했어요. 하지만 여기 리탈하게 되면 주가 자체는 또 하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여기도 보시면 계속된 전고점 못 돌파하니까 하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딱히 지금 월봉에서는 그을 자리가 없어요. 그럼 주봉에서 볼게요. 자, 주봉에서 보면, 자, 봐요. 굉장히 주가 자체가 잘 갔죠. 최근에도 여기도 보시면 저항권. 결국 이 종목 이게 기준이 되는 봉이 돼야겠죠. 여기에 절반. 지지를 8,050원. 이거를 일봉에 그으세요. 8,050원 일봉에 그으세요. 일봉에 긋고요. 자, 이렇게 긋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기업도 볼게요.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됐나 나왔나 볼게요. 아직은 실적 발표는 안 났죠. 그래도 보시면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돌아섰긴 했어요. 그렇죠? 부채 비율은 좀 높고, 여러분들 이거 하실 때 이 부채 비율이 높으면 안 좋아요. 그리고 유보율이 뭐 400% 이상 되면 괜찮아요. 그리고 적어도 저는 500% 있는 종목이 좋아요. 왜냐하면 지구 같은 게 얘 같은 경우는 유보율이 조금씩 줄어들긴 하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번 분기 실적 발표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하는 회사죠? 예, 뭐 자세한 설명은 안 나오네요. 그렇죠? 예, 이건 넘어가고요. 자, 이제 요 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제가 요즘 여러분들께 21선을 놓고 굉장히 방송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21선. 21선은
그쵸? 저는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21선 같은 이동평균선이기도 하지만 저는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21선이 상승 추세일 때는 빨간 점선으로 표시를 하고 하락 추세일 때는 파란 점선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수식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 종목 설명 밑에 텔레그램 링크가 있어요. 텔레그램 링크. 그래서 텔레그램 링크 들어오시면 저랑 이렇게 소통하실 수 있는 채널이니까 들어오셔서 소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1선은 추세를 보여주는 선인데 이렇게 보면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21선이 상승 추세일 때 기울기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21선의 기울기가 평행보다는 완벽한 이런 상승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락 추세는 안 되고요. 결국은 이러한 상승 추세에서 보면 어때요? 조정에서도 반등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하셨죠?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 매매를 해야 될 구간이 어디예요? 없잖아요. 여기도 안 돼요. 여기도 안 돼. 딱 한 군데예요. 매매해야 될 구간. 그렇잖아요. 여기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쓸데없는 매매 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있는 데서 죄송합니다. 이 매매할 수 있는 구간에서만 매매만 잘 하셔도 여러분 계좌 자체 무조건 달라질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시세 급등이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지표를 통해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지표를 하나만 한번 추가해 볼게요. 볼린저 밴드라는 지표인데, 자, 볼린저 밴드라는 지표를 추가하고요. 41선 정도를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41선을 놓고요. 하한선도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자, 이게 났어요. 자, 볼린저 밴드는 여러분들 대표적인 박스권 지표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 볼린저 밴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밴드 안에서 75%의 캔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캔들이 밴드 안에서 움직여요. 그럼 밴드 하단을 돌파한다는 건 뭐다? 적은 확률을 돌파하는 거니까 주가가 약세로 갈 확률이 크다. 그럼 상단을 돌파하면 뭐다? 주가가 강세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될 구간은 어디지? 당연히 상단을 돌파할 때 공략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상단을 돌파한다고 무조건 공략을 하느냐? 아니에요. 상단을 돌파하기 전에 여러분 이런 박스권이 있으셔야 돼요. 뭐 3, 4개월 정도 있으면 좋아요. 2개월은 너무 짧고요. 한 3, 4개월 정도 있으면 좋은 거예요. 이런 박스권을 만들고 돌파할 때 흐름이 좋아요.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 돌파를 하려다 못 가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앞에 매물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얘가 박스권에서 이 상단을 터치를 하면서 앞에 매물대 체크를 하고 결국은 이 앞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했을 때 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 종목은 가요. 이런 부분을 지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세 자체가 굉장히 급등 시세가 나와요. 자, 여기도 보시면 봐요. 어때요? 여기도 보시면 박스권이 나오죠. 박스권을 만들고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 강하게 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악재가 터진 거죠. 악재가 터졌어. 그러면서 시간의 하한가가 간 거예요. 결국 이제는 뭐냐면 내일 시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부분은 어떻게 지지를 해주냐가 굉장히 중요하시고 지금 7,760원이에요. 시간의 하한가가 7,760원.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정고점이나 비슷하죠. 결국은 이 부분이에요. 결국은 여기나 여기라지만 그래도 뭐다? 여기를 지지를 해주는 게 좋아요. 흐름 자체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시면 내일 어떤 흐름이 나와야 제일 좋냐면 첫 번째는 윗꼬리가 아랫꼬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아랫꼬리를. 뭐 음봉이 나와도 지만 뭐 저는 종가는 8,050원 위에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아랫꼬리가 나오면 좋아요. 제 음봉이라도 위에서 끝나는 아랫꼬리가 나오면 좋겠고 뭐 시가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양봉으로 올라갈 수도 점 하나 그랬다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고 그렇죠. 이런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시가 고가 종가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흐름 자체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 어떻게 지지를 해주나가 관건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제 계속한 급락이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급락이 나오게 되면 추가매수 절대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내일 장대 음봉이라고 또 그 다음날 장대 음봉이 나와. 그러면 절대 추가매수는 장대 음봉이 나올 때 하는 게 아니라 음봉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됐을 때 해야 돼요. 진정이 되고 그 다음에
횡보가 나와줘야 돼. 이렇게 진정이 되고 횡보가 나와주고 21선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갔을 때가 매매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내일은 좀 2, 3일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확실히 여기를 다시 안착을 해주면 굉장히 좋은 흐름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큰 그림에서 보면 여기가 저항기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못 들었기 때문에 하락을 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조금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너무 당황은 하지 마시고, 예, 아시겠죠? 이상으로 BHI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